수학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죠. 더 많은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거 총평도요. 굉장히 좀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얘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원하시면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무료 자료, 무료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랑은 10분, 15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핵심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오늘 토익 시험의 난이도 일단 저는 과감하게 파트 5는 중으로 주겠습니다. 이 상중하가 있는데 제가 중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엄청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되뇌어 보니까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좀 평이했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4-5문제 빼고 5문제 빼고 나머지는 좀 쉬웠으니까 좀 여러분들은 중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 6는 대신에 중3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고 앞뒤 문맥을 잘 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트 6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오늘 시험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다음에 볼 시험이에요. 다음에 볼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핵심들을 잘 파악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볼 거예요. 갑시다. 첫 번째 문제네요. 쭉 보니까 conclude하고 finish를 물어보는 문제. 이거 학생분들 좀 많이 헷갈린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푸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The professors, 이게 주어예요. 교수님들이라는 거죠. 주어. 자, 그리고 뭐가 와야 될 것 같고 맞죠? 뒤에 보니까 that절이 있다. 그렇죠? that절은 지금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점. 자, 그 목적어가 있다라는 말은 이쪽은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conclude가 동사일까? finish가 동사일까? 근데 둘 다 동사예요. 둘 다 동사. 어떻게 할 거예요?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예요. 에이, 그럼 혹시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면 되나요? 자동사 타동사 나누려고 하니까 와 진짜 열받죠. 얘도 자동사 타동사 다 되고 얘도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를 갈 수 있고 얘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들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의 용법, 그 용법의 예시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동사는 이것과 자주 쓰인다. 이 동사는 이것과 자주 쓰인다라는 예시들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conclude라는 친구는요. 목적어로 that절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을 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finish는 뭐냐면 목적어로 그냥 일반 명사를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동명사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기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우기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뭐 시험 치고 나서 어떻게 우깁니까? 어차피 답안지는 우리 손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오케이. conclude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시 자주 오는구나. 다음에 안 틀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정답은 전 A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conclude, 결론 짓다라는 거예요. 쭉 보니까 The professors conclude that the brightness test was accurate.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요. 교수님들은 이 결론을 지어요. 뭐냐면 that 이하를 결론을 짓습니다. 그 밝기 테스트가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conclude가 정답이었지만 다음에는 finish가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finish는 자타 동사 둘 다 되는데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순간이 많고 또 한 가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자, 이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confide가 정답인지 confidently가 정답인지. 자, 쭉 먼저 볼게요. be able to의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요. 이게 조동사잖아요. 그렇죠? 조동사, 가능한,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쓰는 친구고 조동사가 나왔다라는 말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문장 전체를 안 보고 동사 이렇게 A 고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A가 정답이 되려면 confide,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이거를 뭐 자신감이
있게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confide라고 말하면 그냥 비밀을 밝히다, 누설하다라는 표현으로 써먹기 때문에 여기에선 적합하지 않은 동사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동사가 된다라고 치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를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거 동사, 이거 목적어, 이것도 목적어, 문장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짜고짜 동사를 넣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전체를. 저는 최대한 눈을 크게 뜬 거 이거예요. 크게 뜨고 전체를 보세요. 보니까 지금 the document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품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더가 간사고 document가 나왔으니까 이게 목적으로 치고 이 present를 동사로 받아버리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나죠. 과연 이 present가 타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게 선물이 아니라 타동사로 쓰이면 제시하다라는 의미예요. 보여주다, 제시하다. 자,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되고 이 동사의 뒤에 걸맞는 목적어가 뒤에도 document거든요. 그럼 해석을 하면 Sarah는 가능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뭐를요? 그 서류들을요. 해석 잘 되죠. 누구한테? The officers. To the officers. 그 관리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문장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부사라는 거죠. confidently. 무슨 뜻이에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니까 Sarah is able to confidently present the document to the officers. 사라라는 친구는 보여줄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서류들을 감독관한테 쭉쭉 관리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부사 confidently가 정답.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이게 아니라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뜻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나왔습니다.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should be indicated.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의 찐 동사예요. 진짜 동사라는 거죠. 그럼 앞쪽에 여기 live 있는 것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종속절 중에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거든요. 절 중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명사절밖에 없습니다. 이 명사절을 만들어줄 때 중요한 거 의문 부사가 올 수가 있고 의문 대명사가 올 수가 있는데 what이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거든요. 얘는 의문 대명사란 말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랑 온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 적어두세요. 불완전. 네, 좋습니다. when은 뭔데요? when은 의문 부사로서 완전한 문장이랑 와요. 이게 지금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했죠. live는 자아동사라고 말했어요. 즉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문장이 끝나는 게 자아동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when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When you live, 너가 언제 살지는요. should be indicated. 이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 이 document에. 뭔가 취직 서류, 뭐 구직 서류 이런 거겠죠, 그렇죠? 정답은 B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게시판에 물어봐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의문이라고 부르려면 그냥 WH로 시작을 다들 많이 해서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의문보단 이 뒤에 나와 있는 대명사인지 부사인지가 더 중요해요. 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제가 쏙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친구예요. 이 말인즉슨 뒷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호가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불완전한 문장들을 이끄는 의문 대명사가 바로 what, which, who다라는 점 입력해 두시면 되고 요게 조금 헷갈리면 밑에 거를 100% 외우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의문 부사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왜? 부사는 어차피 수식어이기 때문에 뒤에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랑 이 의문 부사가 와서 하나의 거대한 명사 덩어리가 될 건데 이 의문 부사를 외울 때 특징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뭐라고요? How, why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 부사 중에 how나 why나 when이나 where가 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잘 들으세요. 하나의 거대한 명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너무 크게 했다. 그렇죠? 거대한 명사 덩어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완벽하지만 얘는 불완전한 문장과 함께 와서 거대 명사가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다음 토익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토익 시험은 끝났으니까 다음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오, 잘했어요.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mentioned가 동사고 was가 동사, 더블 동사 멈춰. 그럼 한쪽이 절로서 종속돼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동사니까 앞쪽에 오케이 이 전체가 주어로 쓰였겠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절은 명사절이다.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었죠. 의문 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이랑 오고 의문 부사는 완전한 절이랑 왔어요. 자, 그 중에서 이 what은 의문 대명사고 when은 의문 부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마지막 남아 있는 거는 뭐냐?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알면 되겠죠. 자, 근데 she가 주어고 mentioned가 동사인데 mentioned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타동사예요. 무슨 동사? 타동사.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지금 필요한데 목적어가 지금 없네요. 아, 이 말인즉슨 이 문장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한 절 앞에 오는 놈을 먼저 읊어볼까요? how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했죠. 그 말인즉슨 이 when은 지금 이 불완전한 문장을 못 이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려면 who나 what이나 which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쭉 해보면 What she mentioned, 그녀가 말한 것은 was surprising, 놀라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음에 틀리면 안 돼요. 자, 또 갑시다. 이 문제. 자, the government officer announced, 나왔네요. announced가 지금 동사로 발견되었는데 뒤에 보니까 will be가 또 나와 있네요. 아하, 동사 더블 동사 멈춰. 한쪽이 종속절이 돼야 되겠네요. 종속절 중에서도 얘가 지금 동사니까 뒤에 거대한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명사절이 바로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는 절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명사절을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The new mayor, 그 새로운 시장은요. will be까지 나오니까 지금 뒤에 뭐가 없어요? 보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와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how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 빼고 나머지 애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탈락시키고 who가 오면 되겠죠. 해석을 쭉 하자면 The government officer announced who the new mayor will be. 오케이. government officer,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누가 새로운 시장이 될 건지라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who가 나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문장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가 와야 되는 것. 오케이? 다음에 틀리면 안 돼요. 좋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동사 needs가 발견되었고 are organized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동사 더블 동사가 나왔죠,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쭉 보니까 이거 지금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지금 튀어나온 건데요. to hire,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스터 한스라는 사람, 미스 한스가 어시스턴트, 조수들인데 어떤 조수들이냐. 오케이, 이 뒤에서 이 어시스턴트를 수식하는 절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 어시스턴트는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절은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형용사절 접속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they가 정답이 되잖아요. 그럼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옴표나 마침표도 없이 그냥 문장이 두 개가 되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who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얘는 지금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쭉 보니까 well organized가 어떤 거냐면 좀 정리정돈을 잘하는 이란 의미거든요. 해석을 하면 미스 한스는 필요해요. 좀 고용을 해야 돼요. 조수들을. 어떤 조수들이냐면 좀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조수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답이 A, who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점 딱 말씀드리면 이 형용사절은요, 마음에 먹으면 그냥 지워도 문장이 이렇게 크게 파괴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에서 명사절을 지워버리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던 놈이 없어지니까 문장이 굉장히 이상해지겠지만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슬쩍 지어오고 이 위에 있는 문장만 봐도 뭐 문장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이게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다음 토익 시험에서는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is가 동사가 나왔고 쭉 넘어가서 is가 또 동사가 나왔네요. is heading까지 어디로 향하다라는 표현이네요. 동사, 더블 동사 멈춰. 한쪽이 종속절, 쫄병이 되어야 되겠죠. 자, 쭉 보니까 아하, 위치를 쓸지 where를 쓸지 잘 모르겠다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 where라는 친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얘가 명사절이든 형용사절이든 완전한 문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where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which가 지금 여기에서 정답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은 앞에 있는 flight를 꾸미는 형용사절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있다면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다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the flight, 그 비행기인데 어떤 비행기냐? 공항에 있는 이 비행기는요. 지금 heading for Hawaii. 하와이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니까 하와이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ich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토익 시험에는 이렇게 유사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요. 자, 또 갑시다. 부사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쭉 보니까 demand of basic commodities has risen 나왔고 뒤에 뭐가 비어있고 뒤에 15% since January가 나왔네요. 자, 볼게요. demand는 요구, 수요라는 거예요. 수요인데 basic commodity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원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원물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쌀이라든지 뭐 옥수수, 뭐 gold 이런 친구들이 다 원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돼요. 올랐어요. risen. 쭉 성장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January 1월 달부터 쭉 성장하고 있어요. 15% 성장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올 수 있는 거. enough일까 nearly일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enough는 뭐 충분히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 부사이고 nearly는 거의라고 쓰이는 부사인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게 nearly라는 친구는 숫자랑 자주 와요. 엄청 잘 어울려요. nearly. 그래서 정답은 nearly라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장 갔는데 빈칸이 있고 뒤에 어떤 숫자들이 발견된다. 뭐 32, 안 그러면 뭐 41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발견되면 보통 nearly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두 개 중에서는. 얘는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nearly 같은 부사지만 이렇게 많이 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enough를 많이 쓰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형용사를 꾸밀 때 많이 쓰는데 보통 여기 형용사가 있어요. 그 다음 빈칸이 있겠죠. 그 다음에 to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있거든요. 보통 to 다음에 이제 동사가 쫙 붙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보통 enough가 정답으로 많이 들어가고 해석을 하면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하다. 충분히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enough to 동사 원형 온다. 요것도 한꺼번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케이. 키가 큰데 모델을 할 정도로 키가 크다. 우리 또 배구 선수 이제 김연경 씨처럼 맞죠? 뭐 예를 들면 she is tall enough to be a model. 그녀는 모델이 될 정도로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는 enough to 부사.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부사. 자, 헷갈리는 부사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얘들은 둘 다 부사인데요. 지금 생김새가 뒤에 ly가 붙게 되는 순간 둘 다 부사예요. 지금 이 상태도. ly가 붙게 되는 순간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high는요. 높게라는 의미로서 뭐 높이나 혹은 뭐 지위가 조금 높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 highly는요. 매우 엄청나게 겁나 뭔가 과장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late는 늦게라는 거고요. lately는 최근에 들어서라는 표현으로 써먹어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제가 이제 만약에 출제를 해도 이런 걸 많이 낼 것 같아요. hard는 열심히라는 의미고 hard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의미가 확 달라져요. I study hard. 착한 학생이에요. I study hardly. 안 돼. 이건 공부 안 한다라는 의미니까.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문제 몇 개 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Miss Smith was impressed. 아하, 비동사 나오고 PP가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토익 시험 총평 강의 파7 담당하게 된 박가은 선생입니다. 자, 우리 시험 치고 나서 토익에 대한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토익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자료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7, 세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븐만 봤을 때는 중상이다. 그러니까 이보다 어려운 시험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 조금 수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상하죠. 엄청 쉬운 달이 있고 엄청 어려운 달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조금 수월하게 출제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시험 치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느낄 때는 7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리스닝부터 파트 5, 6, 7까지 전반적인 난이도가 섞여져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7만 가지고 얘기한 거랑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7은 다행히 완전 어렵지 않았다. 7마저 완전히 여러분 힘들었으면 진짜 불토익이었겠죠. 자, 쌤이 이렇게 난이도를 측정한 근거는요. 많이 문장 속에서 내용을 꽈서 출제한 것들 크게 없었고요. 눈에 조금 보이는 낚시 문제들, 눈에 이 낚시 문제도 눈이 보인다 이거 날짜 가지고 조금 요 함정판네 요게 좀 보이는 그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더블하고 트리플이 지문 길이가 많이 길거나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블 트리플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꾸준히 좀 훈련을 한 친구들이라면은 이번 시험은 그래도 내가 7에선 조금 함정을 피하면서 풀 수 있었어 라고 느끼는 그런 시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제 하나씩 쌤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날짜 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쌤은 좀 놀랐어요. 앞쪽의 지문은 보통 빨리빨리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앞쪽 지문부터 이거 함정인데? 라고 싶었던 그런 날짜 문제가 있었죠. 자, 상황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막 수거도 많이 좀 모아서 준비도 해야 되고 판매하는 날도 있고 나중에 또 해체하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지문의 상황에 날짜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판매가 종료되는 날은 언제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날짜니까 요 때를 막 생각할 것 같아. 그죠? 처음에는 제일 먼저 제일 날짜가 늦은 이 8월 8일 날 끝나나 봐. 요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히 보면 실제 판매가 종료되는 날은 어때요? 요 날짜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원래 행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렇게 첫 지문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됐던 포인트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될 함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풀었다면 맞춘 거야. 자, 그 다음 또 요거 굉장히 또 논란될 수 있죠. 대체 이 기구들은 누구를 위한 기구였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앞쪽 지문과 굉장히 뒤쪽 지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것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요거만 봤을 때는 thermometer. thermometer 이게 뭘까? 체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센서도 뭔가 감지기야. 요 두 개로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쓰는 의료 장비인가 봐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계들의 종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급진 단어들과 섞여 있었고 중요한 건 상단부에 요 단어는 알아요, 여러분. 요거는 instruments. 이건 여러분 만약에 음악 관련 지문이면 악기예요. 그런데 이런 막 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도구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앞에 보자. 요거 우리 랩실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랩실 연구실이죠. Laboratory Instruments 연구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걸로 의학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여러 연구 도구 중에서 요런 온도 재는 것도 있고 감지하는 것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쓰는 도구인가 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맞았겠다. 그죠? 이것도 함정이 있던 그런 문제네요. 자, 논란되는 거 쌤이 지금 설명을 골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디 회사 서비스 이용했던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멘트를 막 적은 거예요.
웹사이트에다가 여기 회사 제품 이용했더니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추가 구매했고 막 이런 내용을 써요. 요 내용을 그 회사한테 얘기 주면서 제가요 예를 들어 SNS에다가 당신네 회사 되게 좋다고 썼어요. 당신네 요 SNS 내용 당신 회사 홍보 페이지에 올리실 거죠? 그때 혹시 저희 가게 이름도 언급해주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예요? 당신네 제품 홍보할 적에 저희 회사도 홍보 좀 같이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것만으로 답을 유추하기 조금 힘든 문제이긴 한데요. 요 정도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이 사람이 물건을 구입했던 그 회사와 또 자기네 회사와 그 두 회사가 같은 동네인가 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희 회사 것도 얘기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먹힐 거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긴 요즘은 워낙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죠? 뭐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우리나라 배송 너무 잘 되니까 전국구 배송까지 막 고려해서 다른 동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요. 지문 내용만으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로 봐서 이 구입한 사람네 회사나 판매처의 회사가 아마도 고객층이 같은 동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하는 게 맞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추론이란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correct 문제라면 이게 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된다면 조금 답을 내기가 힘들었을 수 있고 아마도 ETS에서 좀 더 명확한 단서를 더 넣어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 유형 중에 추론 문제라는 건 예를 들어 what can we infer, what is suggested 이런 문제들을 다 추론 문제라고 하죠. 지금 suggest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 제한하다 아니죠. 무엇이 나타내져 있는가, 무엇이 가장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추론 문제인데 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추측성 초이스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홍보 우리도 좀 같이 좀 해줘라고 하는 걸 보아서 아마 두 업체가 같은 동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고, 이제 B라는 고객이 A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 회사 제품 좋아요라고 SNS에다가 막 홍보글을 올린 거야. 이 고객도 사실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고객이 저기 A 회사 제품 그 홍보글에 제가 SNS에 올린 글 올리실 거죠? 그때 제가 운영하는 이 B회사 이름도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만으로 이 B회사는 웹사이트도 없는가 보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멀리 가는 거죠. 좀 멀리 간 거예요. 그렇게 만약 되려면은 저희가 아직 웹사이트 구축이 미비해서 그쪽 A 회사 당신네 웹사이트에 우리 거 좀 언급해 주실래요? 이렇게 좀 더 직설적인 언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한 끗 차라서 애매한데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다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 두 회사가 같은 지역 내 또는 같은 고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도출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출이 가능했겠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이거 되게 슬퍼. 혹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옷 사본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 온라인 쇼핑몰도 영어로 굉장히 막 옷을 홍보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은 멋진 슬랙스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림 어떻게 돼 있어? 보통 이렇게 통 넓은 바지 그림이 슬랙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랙스란 말 가지고 이게 바지구나, 트라우저 얘도 바지입니다. 이렇게 유추하는 게 조금 필요했던. 그래서 이 슬랙스의 단어 뜻도 알아야 됐지만 이거 약간 좀 패션에 좀 관심 있어야 풀 수 있던 문제 아닙니까? 좀 억울한데요. 저는 온라인 쇼핑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이런 친구들 있었으면 좀 속상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알아둡시다. 어휘 두 개 패러프레이징 된 거고요. slacks 다른 말로 trousers s 붙여도 괜찮고 이렇게 trousers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보통 하는 거죠. 자, 좋아요. 자, that's fine 이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 파7의 문제 중에서 우리 그 두 명의
톡방, 우리 카톡 많이 하니까 두 명의 대화창 또는 여러 명의 대화창이 이제 출제가 되죠. 그 중에 몇 시 몇 분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묻는 그런 문제 2개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that's fine, 그거 좋아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절대로 빈칸 앞뒤, 이 that's fine이라는 표현의 앞뒤만 읽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맥락을 따라가다가 that's fine 나왔을 때 그 직접 문장의 상황을 보시고 답을 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that's fine이란 말이 상황에 따라 좋아 라고 정말 긍정적인 뉘앙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 표현들이 주로 이렇게 따옴표에 나와요. 직접 문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자, 어떤 친구가 늦게 가게 된 거죠. 이 사람이 회의의 앞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만 늦게 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와서 메꾸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냐면은 회의 절차상 뒤쪽에 진행하는 그 순서 내가 너 올 때까지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진행해 볼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회의에 여러분 이 뭐야? agenda라는 거는 회의의 어떤 의제거든요. 안건 같은 거 1 먼저 뭐 하고 2, 3 뭐 하고 순서대로 이제 우리 회의 진행을 하겠죠. 이 중에 4번에 있는 순서를 1번으로 임시로 메꿔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agenda를 좀 바꿀 수도 있겠다. 바꿔 진행하는 거 괜찮아 라는 의미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That's fine의 의미 좋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몇 개의 동의어 문제들인데요. standards, 여러분 이게 뭐죠? 기준이죠. 그죠? 기준도 되고요. 또는 규범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좀 명확해지려면, 자, 이거 명사거든. 명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의 의미를 좀 봐주면서 이 두 개의 의미를 연결해서 뜻을 유추하는 게 안전합니다. rigorous standards, 엄격한 기준이에요. 엄격한 규칙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동의어 문제는 standards에 정말 동의어가 뭔지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대신 넣어도 될, 전체 문맥상 대신 들어가도 될 단어를 고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문맥상 앞뒤 단어와 매치하면서 문제 풀어준다가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동의어는요, post란 단어. 이게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얘는요, 명사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동사로도 우리 게시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인스타 같은 거 하지. 거기에 내가 포스팅 한다 그러지. 그 포스트가 원래 동사거든요. 이제 게시물 따위를 게시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문맥상 얘는 이제 명사 자리였고요. 왜냐하면 앞에 형용사 매니저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명사 자리였고요. 매니저의 포스트는 매니저의 포지션이 되겠죠. 매니저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바래요.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라인인데 여기 라인도 굉장히 뜻이 다양하죠. 근데 전체 문맥 속에 괜찮은 바꿔치기에도 괜찮은 단어를 골라야 되니까 앞뒤 문맥 중요했어. 자, 앞에 뭐였냐면요. 겨울이라고 해볼까요? 네, 겨울. 겨울 라인. 쌤 예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말이야 이번 겨울 라인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디자이너가 이번에 말이야 우리 윈터 시즌을 위해서 윈터 라인을 지금 빨리 우리 지금 디자인해야 되거든. 디자이너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겨울에 판매를 할 제품군이 되는 거죠. 네, 제품군이에요. 제품 라인이라고 우리 해볼까? 네. 그 화장품 같은 거 보면요. 라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거는 미백 라인이고요. 남자분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을까? 이건 미백을 위한 라인이고요. 요거는 그 보습을 위한 라인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자 화장품 중에서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하니까 네, 이게 스킨이 이렇게 있고 로션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제품 라인은 미백에 화이트닝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 라인이고요. B라는 제품 라인은 아마 주름 같은 거, 링클 케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사면 좋을 그런 라인이에요. 어떤 그 화장품 회사에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준비해 놓겠죠. 네, 그때 우리 제품 군이란 말을 쓰죠. 영어로 제품 라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옷 디자이너가 겨울 라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겨울에 팔 상품이지 뭐. 그래서 merchandise라는 표현으로 바꿔치기해도 괜찮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라인이란 말이 그렇게 쓰는구나. 자, 네 번째 동의어는요. 여권 보여주세요 할 때 보여주다 present이에요. present 같은 경우도 뭔가 제시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는 뭔가를 누구한테 선물로 주다. 그럴 때 우리 present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한테 여기 제 민증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present 뒤에 오는 목적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여권 딱 나와줍니다. 그러면 여권을 제시하는 거니까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show란 단어로 이렇게 바꿔치기 가능하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동의어 어휘들 중에 present도 그렇고요. 앞쪽에 뭐 post, position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토익에 등장했던 어휘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동의어는 이렇게 4개로 마무리 짓고요. 쌤이 오늘은 또 문장 삽입 문제 정리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문장 삽입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앞문장의 걸 받아주는 연결어가 중요합니다. 앞에 나왔던 표현을 받아주는, 받아주는 명사, 받아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저 그거 써야 되거든요. 그때 전까지는 꼭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읽자마자 뭔가 앞문장과 연결해주는 클루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그 전까지는요 라고 얘기했던 요걸 보고 요거다 했거든. 그때 전까지는 저 필요해요. 그럼 그때 그 전이 언제인지 직접 문장에 언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점수 잡는 Hackers.